여러분, 최근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 141평방미터가 43.1억에서 38.7억으로 무려 4.4억 원이 하락하며 10.2%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렇게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깡통전세라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전세가율 80%가 넘는다는 것은 10억짜리 집인데 8억이 전세보증금이라는 뜻이라 집주인의 실투자금이 2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등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경고등이 켜진 지역들을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강남힐즈 92평방미터 역시 17.4억에서 13억으로 4.4억 원, 무려 25.1%나 급락했거든요. 이렇게 서울 핵심지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매매가가 조정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다른 지역들의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전세가율이 실수요가 탄탄하다는 지표로 해석되어 투자 유망 지역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2022년 이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는 전세가율 80% 이상을 역전세 위험 구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되었죠.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과연 안전한지 지금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전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서울 광진구 우성일 아파트 80평방미터도 17.5억에서 14억으로 3.5억 원, 20%나 떨어지는 등 아파트 시장에서도 충격적인 하락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 시장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 대비 40.8%나 감소했거든요. 특히 성북구는 90.7%나 줄어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전세 매물이 이렇게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가율 80%가 넘는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이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데 다음 전세 매물도 찾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바로 나 몰랐던 사실이죠. 이렇게 서울 성동구 극동 아파트 148평방미터도 21.5억에서 18억으로 3.5억 원, 16.3% 하락하며 전세가율 상승에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2026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27,158호로 2025년 대비 45.7% 감소하며 극심한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5년 1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넘어오는 측면과 공급 부족이 맞물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공급은 줄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니 전세난과 전세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메커니즘인 거죠. 이는 곧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 대림아파트 85평방미터 역시 12억에서 9.1억으로 3억 원이 하락, 24.6%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전세가율의 위험 신호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특히 높은 곳은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전북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78.3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군산과 익산은 80%를 넘어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데 전세가가 높은 것은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가 설명했듯 투자 수요가 적고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즉, 투자 매력은 떨어지는데 거주 비용 부담은 크다는 의미죠. 서울 강남구 경남노년 60평방미터 아파트도 11.9억에서 9억으로 2.9억 원, 24.1% 하락하며 전세가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은 2025년 9월 기준 전국 77만여 호 중 단 1.79%에 불과한데요. 이는 복잡한 신청 요건과 아파트 대비 높은 보증료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 부채 비율 80% 초과 시 다가구는 연 0.184%인데 아파트는 0.146%로 차이가 큽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집 한 채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어렵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더 크다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유형의 보증 접근성이 이렇게 현저히 낮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60평방미터 같은 고가 아파트도 43.9억에서 41억으로 2.9억 원 하락, 6.5%의 변동을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25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주인이 역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인 회사 대표가 회사 명의로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건데요. 결국 민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주인에게 전세권 가압류 통지문이 날아왔고 집을 팔지도 새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 제도의 다양한 취약점을 보여주는 나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죠.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이 고층 58평방미터는 7.1억에서 4.2억으로 무려 2.9억 원, 40.4%나 폭락하며 시장의 차가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지윤 부동산 전문가는 2026년 1월 헬로티 칼럼에서 2026년은 세금 대출 규제라는 제도적 조건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갈라놓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난을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출 규제가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거대하거든요. 서울 마포구 현대 아파트 85평방미터도 9.8억에서 7억으로 2.8억 원, 28.6% 하락하며 전세가율 80% 이상의 위험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3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누적 37,648건에 달하며 전체 신청 6만 1,077건 중 가결 비율은 61.6%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피해자의 76.02%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전세 사기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전세금 8,400만 원을 사기당해 목숨을 잃은 30대 여성과 같은 서민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85평방미터 역시 29.7억에서 27.2억으로 2.5억 원 하락, 8.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강남권도 전세가율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정책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신규 전세 공급을 줄여 2025에서 2026년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 압력을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2025년 3월 올해 역시 주택가격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현대 1아파트 85평방미터는 5.1억에서 2.6억으로 2.5억 원, 무려 48.8%나 폭락하며 지방 아파트 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서울 외곽 및 수도권 빌라 시장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경기도 남부권, 수원, 용인, 화성, 과 인천석, 부평구 지역 빌라들은 전년 대비 매매가가 평균 8에서 12% 하락했음에도 전세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전세가율 90%를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전세가율 90%가 넘는다는 것은 10억 집인데 9억이 전세라는 뜻이므로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 전세 위험에 직결됩니다. 이는 수도권 빌라에 사는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벽산 아파트 85평방미터 역시 16.3억에서 13.9억으로 2.5억 원, 15% 하락하며 전세가율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책으로 도입된 전세신탁 제도에 대해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2026년 4월 고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손실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율이 저조하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탁제도는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는 아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죠.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실제로 세입자를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또 다른 나 몰랐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블레스티지 85평방미터는 35억에서 32.5억으로 2.5억 원 하락, 7%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나 주택, 특히 연립 다세대 주택은 깡통 전세 위험이 매우 높으니 무조건 피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현대 2아파트 85평방미터 역시 9.8억에서 7.5억으로 2.3억 원 하락, 23.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신축 아파트 계약 시에도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은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임대인의 분양대금, 잔금 납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온전히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여도 여러분의 목돈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 오차이 편한 세상 158평방미터는 27.9억에서 25.8억으로 2.1억 원 하락, 7.4%의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다가구 주택 전세 시 철저한 서류 확보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증 가입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타 전세 계약 확인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추가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세 들어갈 집의 선순위 채권액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나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2026년부터 예상되는 전국적인 입주 물량 감소,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 절벽은 전세난과 전세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 만료 시점을 앞둔 임차인은 미리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거계획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의 4.4억 원 하락 사례부터 인천 연수구 현대 1 아파트의 48.8% 폭락까지 전세가율 80%를 넘은 지역들의 숨겨진 위험과 최신 데이터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는 힘이고 올바른 정보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앞으로도 데이터로 읽는 내 첫집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모든 부동산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